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촥! 헤어지세요! 크라샥! 어반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네 유튜브에 재테크로 유입이 되는데 왜 재테크 얘기를 하지 않느냐, 주식이나 더 이상 하지 않느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 사람들이 안 보거든. 그냥 헤어지세요! 이러면 이게 사람들이, 맞아요, 마님! 이러면서, 그거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사실, 그 주식 이야기라는 게, 존나 잘해봤자 본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저만의 철학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일반 투자자한테 절대로 주식 투자를 권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이야기는 아주 가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맨날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그거 심심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지루해하고 환기 같은 부분에서 또 내가 제법 잘할 수 있는 분야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많은, 그래서 제법 이렇게 텀을 놓고 보면 제법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승률은 제법 좋은 편이에요.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100%였고, 근데 문제는 모든 걸 다 맞춘 건 아니었단 말이야. 나도 휴먼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때 완벽하게 틀렸다가 완벽하게 다시 맞춰진, 그러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된 거지. 그게 NC소프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옛날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게 2019년 12월 20일에 나는 이 회사가 반토막이 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한참 NC소프트가 그때 모바일 게임 나오고 나서 매출 존나 좋을 때였거든. 그때 나는 이 회사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반토막이 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뭐 욕도 오질나게 많이 먹었지. 그때 뭐 보면 사람들이 뭐 이제 이거 보고 풀매수한다 비아냥거리고, 더 제일 짜증났던 게 그거야. 역시 어반님은 금융일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주식 조언하고 다니지 마요. 네가 잘하는 야부리 털기 IRP 연금 펀드나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제일 좆같았다 이 얘기가. 그냥 뭐 어쩔까요? 뭐 이게 그게 가만히 있다가 뭐 너 지금 이제 임펠단 보냈어. 왜? 내가 이겼으니까. 그 뒤로도 뭐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이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덕분은 그거였어. 능력이 안 돼서 리니지 하다가 접은 인간이 20대 해서 리니지의 현질하는 걸 능력으로 생각하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때 NC가 왜 반토막이 날 거다, 한참 주가가 더 잘 나고 다음에 컨센도 오지게 잡혔단 말이야. 엄청 좋게 잡혔어. 근데 제일 좋게 나올 때 난 왜 이게 박살날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양아치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양아치 같다는 건 NC게임 해본 사람은 다 알 거야. 이건 미친놈이야. fucking crazy야 진짜.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나도 사실 NC소프트 4만원대부터 내가 봤거든. 내가 그때 주가가 리니지를 해왔지만 그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악랄하진 않았어, NC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미치도록 빨아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진짜 특이한 게 그거야.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이끌어온 거는, 발전시킨 건 틀림없이 NC와 넥슨이 맞아. 근데 대한민국 게임을 싸구려 가차판 강원랜드로 전락시킨 것도 NC와 넥슨이라는 거야.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로 이제 싸구려 가차판을 만들어 놨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양아치스럽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이 피라미드에 있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할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 이런 거지 같은 게임 이게 안 하겠지. 그리고 밑바닥에 탈출해 나가면 위에 놈들도 돈 쓰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대충 이제 때려치우겠지.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나 중국 게임을 더 많이 하거든. 옛날에 뭐 원신이라던가 잠깐 해본데 잘 만들어서 중국 게임이 텐센트 홀딩스인가? 텐센트 게임에서 만든 거. 지금도 포켓몬 유나이트 하고 있는데 되게 잘 만들어서 진짜 깜짝깜짝 놀래 진짜. 옛날에는 뭐 전혀 몰랐거든. 지금은 다 따라잡혔다고 봐. 그 NC나 넥슨에서 그 계속 가차놀이 하고 있는 도중에 이미 다 따라잡혔다고 보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옛날에 알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뚜루뚜루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박살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박살난 걸 맞췄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기업의 주가를 예측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개인들이 기업보다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좀 일가견이 있다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게임 자주 하니까 솔직히 게임 잘하는 사람들 NC 게임이 얼마나 좋았든지 다 알고 있었긴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약간 달라. 내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라면을 먹는데 굳이 내가 오뚜기 라면을 좋아하는데 해서 오뚜기 주식을 사진 않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오뚜기 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품군들이 있단 말이야. 라면 말고도 매출을 차지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다 이게 따져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만큼 차지할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야, 주가에. 반대로 NC 같은 경우는 린저씨들 헤비 현질러들 비중이 엄청 높고 해외 비중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NC 게임은요. 국내에서 이게 다 처먹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야, 이쯤 되면 노예들이 탈출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옛날에 내가 처음 샀던 주식이 기아차였거든, 기아차. 그때도 별 생각 없었어. 근데 울산은 거의 자동차가 현대차거든요, 울산은. 근데 어느 날부터 포르테가 보이고 모닝이 보이는 거야. 기아차가 왜 보이지? 왜 보이지? 울산 항상 현대차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있구나. 이거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기아차 풀매도를 했지. 물론 그때는 오래 들고 가진 못했어. 10,000원 조금 안 되게 사가지고 20,000원에 팔아버렸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관통할 수 있고, 그 회사의 매출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봤을 때, 기업이나 뭐 기관 투자자보다 더 빨리 읽는 게 가능하다는 것들이죠. 그게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좀 놀랬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NC라는 것들은 방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펀더멘털이나 기업의 이미지나 박살나가지고 좀 떨어지고 있었잖아. 근데 난 지금 보고서 또 놀란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2019년 매출이 더 잘 나오고 2020년도 잘 나올 줄 알았어. 근데 2021년 대에서 매출이 쭈들기 시작했거든. 발음이 안 돼. 2020년 대비 21년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2022년 기업 컨센은 또 좋게 나와요. 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주가가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 기업 컨센이 좋게 나오잖아.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주가랑 거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작은 호재도 크게 반응하게 돼 있거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만한 악재도 확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충분히 떨어진 시점에서의 작은 호재란 건 충분히 반등인데, 기업 컨센 예측치까지 좋게 나오면 기업 이미지를 떠나가지고 사실 이미지란 것도 족같다가 또 한순간에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게 그래, 지금은 절대로 망할 줄 몰랐던 블리자드가 왜 망했어? 재미없으니까 망한 거 아니야. 지금 NC소프트 왜 박살나면서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 돈 쓰고 있지만 재미가 없거든. 근데 어느 날 이 비즈니스 모델 조금 바뀌었어. 게임도 옛날 NC처럼 악랄하지 않아. 근데 재밌어. 그러면 다시 또 하거든. 고객들은 냉정하단 말이야. 물론 나는 NC 게임은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또 그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한번 해볼까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라는 거에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근데 다만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항상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한번 긍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조금 편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시기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뭐 얘기하는 거는 NC 이거 편입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439,000원인데 만약에 또 41만원까지 떨어졌다 또 여기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뭐 수급 괜찮으면 그럼 뭐 조금 편입하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항상 제가 말하지만 투자의 성과는 본인에게 다 귀속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절대로 투자 매수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기업 컨센트로 나온다면 그러면 지금쯤 왔을 때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곡소리 터질 때 그때 들어가는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크게 먹고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나는 항상 정석적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이게 나쁘진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을 단순히 뭐 이제 수치로 볼 게 아니라 내가 좀 그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핵심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읽는 게 가능하다는 것들이죠. 오늘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